윤경의 휴대폰에 떨리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웠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하늘에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도와줘. 윤경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5년 군 생활 중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새벽 5시 국방부 전략기획사령부 청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10층 작전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윤경 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전날 밤부터 이어진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장군이 된 윤경.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뚫고 올라온 증거였고 여군 후배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준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부관 이중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가 마시죠. 윤경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군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윤경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18살 차이 나는 여동생 하늘이었습니다. 22살의 하늘은 윤경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죄책감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5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윤경은 중이었습니다. 7살이던 하늘을 키우며 군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윤경은 하늘을 외할머니께 맡기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부대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린 하늘은 윤경이 집에 올 때마다 언니, 언제 또 와? 하고 물었습니다. 윤경은 매번 곧 와줄게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어려웠습니다. 승진할수록 책임이 무거워졌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달 전 하늘은 정말로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언니, 신병교육대 들어가요. 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하늘은 그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윤경은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언니가 해낸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늘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신병교육 기간 동안은 연락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늘이라면 어떻게든 소식을 전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경은 하늘이 입대하기 전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윤경의 정복을 보며 언니, 나도 이런 멋진 계급장 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윤경은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동경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윤경이 시계를 확인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윤경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나 나 물에 빠졌어. 하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일부러 나를 물속에. 음성이 끊어지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언니 도와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윤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윤경은 즉시 하늘이 속한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당직실에는 누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33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사령부 최윤경 준장입니다. 귀 부대 소속 최하늘 이병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바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최하늘 이병은 현재 의무대에 입원 중입니다. 입원이요? 무슨 일입니까? 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경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하늘의 음성 메시지와 부대의 설명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현재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요. 윤경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윤경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 부대의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33사단 사단장과는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윤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여동생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경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경은 33사단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군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김재호 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사령부 최윤경 준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최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늘의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귀 부대 소속 최하늘 이병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의무대에 입원 중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준장이 뭔가 확인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하늘 이병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김 준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준장님, 해당 병사는 수영훈련 중 물에 빠져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영훈련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 준장님, 혹시 해당 병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지요? 윤경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최 준장님, 군 수뇌부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청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런 일들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윤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병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한 간섭은 부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윤경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메시지와 부대 측 설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선배들이 일부러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윤경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내부에는 공식적인 채널 외에도 다양한 정보 경로가 있었습니다. 박 대령,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윤경은 인사처 박철민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대령은 윤경과 같은 기수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일로 상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둘은 사령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경은 박 대령에게 하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3사단 신병교육대라고 하셨죠?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해당 부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병들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말입니다. 윤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을 이용한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소문일 수도 있고요. 윤경은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 대령,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겠죠. 하지만 준장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칫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오후 2시 윤경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고 그냥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 봉투 누가 가져다 놓았나요? 윤경이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은데요. 윤경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보 33사단 신병교육대 훈련 중 고의적 익수 유도 사건.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정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신병들을 물속에 오랫동안 있게 하는 위험한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최하늘 이병, 김민수 이병 담당 교관 이한결 대위 현재 상황 최하늘 이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 김민수 이병 타부대 전출. 윤경은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한결 대위.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혹행위라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윤경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3사단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오후 5시에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윤경은 부관을 불렀습니다. 준비하세요. 33사단으로 갑니다. 공무로 가시는 건가요? 국방부 직권감찰입니다. 부관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권감찰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지켜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언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윤경은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기다려, 하늘아. 언니가 간다. 오후 5시 윤경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33사단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문 초병들이 차량을 확인하더니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투스타 장군의 예고 없는 방문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경은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 2개 별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사령부 최윤경 준장입니다. 부대장께 즉시 보고하십시오. 윤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초병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분 후 한 명의 중령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전처장 김동현 중령입니다. 국방부 직권감찰입니다. 신병교육대 대대장과 즉시 면담하겠습니다. 작전처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투스타 장군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병교육대 건물에서 박성호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윤경을 마주하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한을 입영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윤경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사고로. 단순 사고라고 하셨습니까?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훈련 중에 물에 빠졌습니다. 즉시 구조되어 별다른 문제는.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정신력 강화를 위한 수중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윤경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신병교육 과정에 수중 생존 훈련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당 교관은 누구입니까? 이한결 대위입니다. 윤경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한을 입영을 면회하겠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라 면회가 국방부 직권감찰관으로서 요구합니다. 즉시 안내하십시오. 의무대 사무실 문을 열자 하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윤경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왔구나. 윤경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결 대위님이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고 했어요. 물속에 오래 있는 거라고. 처음엔 30초였는데 점점 더 오래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마지막엔 2분도 넘었어요. 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위에서 눌렀어요.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눌렀다고? 이한결 대위님이. 아직 안 된다고. 더 참으라고. 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것은 없니?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투스타 장군이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더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데? 투스타 언니라고 자랑하느냐고. 약한 집안 출신이 군대에서 설치지 말라고. 윤경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보복이었습니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해결할게. 윤경은 박중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한결 대위를 즉시 호출하십시오. 죄송하지만 현재 외출 중이라. 호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박중령이 전화를 걸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대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이한결 대위입니다. 박중령이 소개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윤경을 보자 전혀 당황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이한결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경은 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눈매가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최하늘 이병에게 실시한 훈련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정신력 강화를 위한 수중 훈련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중에서 숨을 참게 하는 것이 정신력 강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한결의 태도는 전혀 사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이한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하늘 이병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지요? 윤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한결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더욱 이해하게 되네요. 무엇을 이해한다는 겁니까? 최하늘 이병이 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약한 건 자매 탓일까요? 순간 의무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군은 약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죠. 윤경은 이한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적개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대위, 지금 상급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무례한 부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최하늘 이병과 관련된 어떤 훈련도 중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한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윤경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한결을 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한결,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적대적이지? 윤경의 마음속에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부대 인근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한결 대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윤경은 노트북을 켜고 군 인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한결 대위의 인사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윤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한결 대위 30세, 특전사 출신, 부친 이정우 소령. 이정우. 그 이름을 보자 윤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윤경이 중이었을 때 같은 부대에 있던 이정우 소령.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윤경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였습니다. 당시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절, 이정우만은 윤경을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윤경 중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정우의 따뜻한 격려가 윤경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경은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이정우는 집에서도 윤경을 자랑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우리 부대에 정말 훌륭한 여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결아, 윤경 중위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당시 10살이었던 한결.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다니. 몇 년 전 이정우가 작전 중 순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윤경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윤경은 다시 신병교육대로 향했습니다. 이한결 대위가 대대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이한결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윤경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훈련 계획서에는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했습니다. 대위,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한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준장님, 이정우 소령을 기억하시겠죠? 윤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경은 이한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정우와 닮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준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준장님을 자랑했어요. 집에서도 준장님 이야기만 하셨죠. 자신의 아들보다 준장님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윤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정우가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최윤경처럼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장님의 동생이 우리 부대에 왔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이한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했던 최윤경 준장의 동생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해 보고 싶었거든요. 윤경은 이한결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가혹행위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윤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약하더군요. 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위, 지금 상급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준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생이 얼마나 약한지 말이에요. 사실 준장님도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으시죠? 윤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한결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준장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순간 윤경의 머릿속에 이정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윤경중이,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은 윤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위, 윤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뭘 원했는지 준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니까요. 윤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장님처럼 되라는 말은 저를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저만큼 강해지라는 뜻이었어요. 이한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늘 준장님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한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박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하늘 이병 관련해서 익명의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박중령이 내민 봉투를 받아본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한결 대위 교관실에서 발견된 문제 신병 리스트. 최하늘 이병 포함 총 5명의 신병이 표적이 되었음. 윤경은 이한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대위, 이게 무엇입니까? 이한결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늘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윤경의 목소리가 대대장실을 울렸습니다. 존경했던 선배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을 괴롭힌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이한결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이한결이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윤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이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보서에는 문제 신병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결의 어깨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특별한 관심을 받는 신병들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요? 집안 배경이 좋은 신병들이었습니다. 최하늘 이병처럼 고위 간부 가족들 말입니다.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훈련시킨 겁니까?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준장님, 사실 이런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 자녀들이 특별 대우받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윤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받은 병사들을 모두 불러오십시오. 10분 후 3명의 신병이 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훈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물속에서 오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숨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2~3번씩.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병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받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희만 따로 받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결 대위님이 저희 부모님 직업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특혜받고 자란 애들이라고. 윤경은 이한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대위,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신력 강화 훈련입니까? 이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은 신병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신병들이 나간 후 대대장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경은 이한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위, 당신 아버지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대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나 봅니다. 그리고 준장님을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경은 이한결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한 명의 일병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놀라지 말고 천천히 말해. 익명의 쪽지가 부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일병이 내민 쪽지를 받아본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경이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대위님이 그랬어요. 투스타 언니라고? 아주 약한 집안이네. 윤경은 이한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위, 이 말을 정말 했습니까? 이한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십시오. 네, 했습니다. 이한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늘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모욕까지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대위, 윤경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한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정우 소령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신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경은 이한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회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한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직은 해임됩니다. 그리고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윤경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길, 윤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한결의 사과를 받았지만 하늘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하늘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늘아, 언니, 오늘도 와줬구나. 윤경은 하늘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모든 게 해결됐어. 이제 안전해. 정말? 응. 그리고 언니가 늦었어. 미안해. 언니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윤경은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언니가 항상 하늘이 편에 있을게.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하늘과 함께 의무대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자매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윤경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국방부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군 부대의 신병교육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다가왔습니다. 비공식 통과의뢰 실태 전수조사 건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복무 여부는 하늘이가 결정하도록 하죠. 하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윤경은 약속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와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응, 언니도 조심해서 가. 윤경이 부대를 떠나려는 순간 이한결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가혹행위 기록입니다. 제가 직접 수집했습니다.
윤경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윤경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밤새워 동료들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경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십 명의 신병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위, 이 일로 당신도 곤란해질 텐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윤경은 이한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장님,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 번은 훈련 중에 제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매일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한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늘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똑똑하고 용감한 아들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시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경은 이한결이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윤경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장, 33사단 상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윤경은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이 제공한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별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준장,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윤경은 미리 준비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정군 신병교육 과정의 표준화입니다. 부대별로 자의적인 훈련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신병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해서 교육 과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명의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군기회의로 이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윤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한 군대와 가혹한 군대는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강해지고 싶어서 군대에 왔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강함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윤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최윤경 준장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장께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경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하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나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결심했어. 다시 군 생활할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은 이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소령님, 한결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윤경은 전국군 부대 신병교육과정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각지의 부대를 방문하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준장님, 오늘 오후에 언론사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관이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군 내 가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부관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요? 준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고 합니다. 윤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이번 신병교육과정 개선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윤경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이것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 고위 간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여동생이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신병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윤경은 손가락을 들어세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교육과 가혹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장님,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윤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윤경의 인터뷰는 뉴스의 메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하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아, 괜찮아? 이렇게 공개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언니가 용기 내준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잖아. 윤경은 하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늘아, 언제 복무에 복귀할 거야? 다음 주부터 할 거야. 그런데 언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약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내 경험을 다른 신병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윤경은 놀랐습니다. 하늘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어. 그 주말, 윤경은 33사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에 긴장 대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한결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재 교육 담당관으로 새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위 어떻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신병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하고 있어요. 이한결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모습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장님,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매주 아버지 묘소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군인이 되겠다고요.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윤경은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윤경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동료가 어려움에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강연이 끝난 후 한 신병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만약 상급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 윤경은 하늘과 통화했습니다. 언니, 오늘 신병들한테 강연했다며? 어땠어? 참 기특한 애들이야.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어. 나도 빨리 그런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싶어. 곧 될 거야. 이제 모든 부대가 바뀌고 있어. 언니 고마워. 정말로. 뭐가? 내 언니라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윤경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이정우의 유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아이는 윤경이처럼 강한 사람 곁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윤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우의 바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결도 하늘도 그리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전국 여군 교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복을 입은 윤경이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여군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윤경 준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윤경의 활동은 정군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여군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경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함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객석의 여군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건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윤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언니로서, 장군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객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은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하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 하늘아, 언제 왔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깜짝 선물이야. 그리고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하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배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약자보호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이야. 드디어 받았어. 윤경은 감격했습니다. 하늘이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늘아.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용기를 내주었으니까. 그때 한 명의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이한결이었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한결 대위,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교육 프로그램 발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최하늘 이병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아요. 이한결은 감격하며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윤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며 하늘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 부사관이 되고 싶어. 그래서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윤경은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응.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강한 군인을 키우고 싶어. 힘들 텐데 괜찮겠어? 언니가 해낸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하늘의 밝은 웃음을 보며 윤경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 후 윤경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준장, 이번에 신설되는 군 인권보호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십시오. 영광입니다. 준장께서 이룬 성과를 보면 이 일을 맡을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은 윤경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이한결도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경과 하늘은 이정우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소령님, 한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훌륭한 교관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도 강해졌어요.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정우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갑자기 왜? 내 언니여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윤경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하늘이 덕분에 진짜 강함이 뭔지 알게 되었어. 며칠 후 윤경의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수 이병이었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결 대위의 가혹행위로 전출된 김민수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준장님의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주셔서요. 현재 저는 새로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경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의 휴대폰에 여러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군들로부터 온 감사 인사였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준장님은 모든 여군의 자랑입니다. 윤경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무 중인 하늘과 동기들이 밝게 웃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내일이 밝게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